안녕하세요. 저는 매일의 삶에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55살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면 다른 분들처럼 등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신사 라디오에 전달이 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글솜씨는 형편없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꾸며내지 않고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 볼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아마 어렸을 적부터 제 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은 많은 오빠 언니들 뿐이었어요. 그 속에서 자라온 저는 매일 놀림을 당하며 살아왔었어요. 저에게는 장애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과 달리 입주위가 변형이 되어 태어나는 바람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수술을 받았지만 정상인처럼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을 해도 발음이 세다 보니 듣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노력을 하면 괜찮아진다고 했지만 아주 어렸을 때 수술을 받았던 게 잘못됐는지 점점 커가면서 얼굴이 변하다 보니까 발음은 더욱더 부정확해졌고 그런 장애를 가진 제 옆에는 친구조차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불쌍해서 옆에서 오빠 언니들이 도와주거나 했었는데 커가면서 한두 명 떠나다 보니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나와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힘들었죠. 남들은 취직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첫인상이 좋지 않다 보니 저를 따뜻한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일자리 하나 구해서 삶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저녁 먹거리가 없어 먹을 것 좀 사려고 집에서 나오게 되면 술 취한 분들께서 저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불길하다며 재수없다며 괴물 취급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집에 들어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결국 저는 마스크를 벗고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 눈길도 피하게 되고 저를 바라보며 흉을 보는 것 같은 착각까지 일으키게 되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회에 던져졌을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 무서웠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겨우 일을 하게 된 곳에서 갑자기 다음날부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온 이후로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아무래도 제 얼굴에 문제가 있는 듯 하다며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많이 울었는지 눈이 아프더라고요. 세수라도 해야 할 것 같아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제가 봐도 적응이 되지 않는데 남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세상을 그만 떠나고 싶고 저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태어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으니 고아원에 놓고 가셨겠죠. 정말 너무 슬퍼서 이런 저에게도 언젠간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게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몇 분 정도였다면 그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제 삶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게 웃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못해 저녁에 주방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식당을 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너무 추울 때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전부였고 월세도 한 달치 밀려 있어서 결국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건넨 분이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강렬했고 무서웠습니다. 저기요, 일로 와봐요. 뭐 하길래 여기 주변에 있는 식당에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일자리 구하고 있어요? 네, 일자리 구하고 있었어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아무 일이나 해야 하거든요. 혹시 일자리 있으시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홀서빙을 구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벗어봐요.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해야지. 모자도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 누가 일 시키겠어요? 범죄자처럼 다니면 받아주겠어요? 마스크 좀 벗어봐봐요. 제가 힘들게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푹 숙이고 있자 아줌마는 제 턱에 손을 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다음날부터 당장 일을 하라며 아침부터 나오길 바라셨어요. 저는 그 순간 자동으로 고개가 끄덕여졌고 정말 감사하다며 몇 번을 고개 숙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며 다음날부터 같이 일할 직원인데 밥이나 먹고 가라고 식당 문을 열어주셨고 정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감정이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추운 겨울날 살이 찢어질 정도로 외로웠고 너무 힘이 들었을 때 저에게 따뜻한 국밥과 반찬은 지금도 절대 잊지 못할 한 끼였습니다. 지금도 힘들 때면 그때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눈물의 국밥을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허겁지겁 먹었는데 천천히 먹으라며 국밥을 더 주셨고 그 순간 제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따뜻한 공기가 가득한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다음날 아침에 뵙겠다고 인사를 한 후 집에 들어왔어요. 아줌마가 저에게 건넨 따뜻함은 보일러가 꺼져 있는 집에 냉기를 온기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날 잠도 푹 잘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침에 7시쯤 식당으로 오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6시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인사를 건넸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사장님은 시간을 보셨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7시까지 나오라고 한 거야. 나는 이 일이 몸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쪽은 오늘 처음이잖아? 나랑 일하는 사람 대부분 그만뒀어. 절대 이 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힘드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지금이라도 아닌 것 같으면 당장 뒤돌아 식당에서 나가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 오늘부터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줘야 이따가 아침 식사 때 사람들 몰려온 손님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때 왜 7시에 나오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도 처음 베풀어 주신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저에게 처음으로 시킨 일은 손님을 맞아야 하니까 테이블을 깨끗이 닦으라고 행주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가 지나기 시작하자 정말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 같이 들어왔는데 그건 사장님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홀서빙을 도왔고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가 할 일을 정해줬어요. 보통은 제 얼굴 보면 놀랄만도 한데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일손을 도우고 있는 도중에 대부분 단골 손님인지 자리에 앉으니 주문도 하지 않고 음식을 그냥 막 내주었어요. 아마도 시키는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던 손님 한 분이 처음 왔냐며 계속해서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길래 순간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게 되었어요. 은자씨, 뭐하고 서 있는 거야? 빨리 서빙 안 해? 주문 한참 밀려있는데. 고개 푹 숙이고 언제까지 그럴 건데? 은자씨 얼굴 신경 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국밥이나 날라. 여기 있는 사람들 시간이 금인 사람들이야. 빨리 먹고 나가야 돼. 우두커니 있을 생각이면 당장 나가. 이러려고 내가 같이 일하자고 한 것 같아? 정신 안 차릴래? 그리고 주문 받는 사람들한테 말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말이 세잖아. 똑바로 발음하려고 노력하라고.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마. 알겠어? 자신감을 가져.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는 사장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뜩 들었고 손님들이 제 얼굴을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 언제 손님이 왔었는지 조용해졌고 사장님은 조용해진 식당에서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눈 화장도 진하게 하셔서 무섭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장난해? 얼굴에 뭐라도 묻어 있었어? 왜 바쁜 시간인 거 알면서 고개 숙이고 그러는 거야? 그게 제가 얼굴이 이 모양이라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어요. 네 얼굴이 뭐가 어때서? 네가 그렇게 예민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너 신경 쓰지도 않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얼굴 보려고 온 거야? 밥 먹으러 온 거지? 어렵게 얻은 직장이라며? 열심히 하겠다며? 점심시간에 사람들 더 몰려올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이번에도 아까처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나는 가만두지 않을 거고 어제 먹었던 국밥값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그리고 앞으로 집에 들어가서도 발음 연습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 사람은 노력하기에 달렸어. 내일도 변화된 모습 없으면 하루 일당 절반 날아갈 줄 알아. 내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나가도 돼. 짙은 화장과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흐르려고 했고 그걸 빠르게 눈치채셨는지 눈물 흘릴 시간 있으면 테이블 정리나 하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전날에,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한없이 착하셨던 분이 무서울 정도로 돌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고 아침 때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사장님 아들은 오랜 기간 식당 일을 해와서 그런지 능숙하게 모든 일 처리를 깔끔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시키는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점심 장사 전에 얘기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주방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확실히 아침에 정신 없었지만 몸에 좀 익었었는지 점심 장사할 때는 그나마 조금 일머리가 생겼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널브러진 테이블에 있던 그릇들을 전부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끝내자 갑자기 식당 문을 잠그더니 불을 끄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그날 저녁 장사는 없는 날이었어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 장사만 하셨습니다. 항상 퇴근할 때는 저에게 밑반찬을 싸주셨고 그날만큼은 끼니를 집에서 해결했어요. 어디 가시는지 물어봤지만 대답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식당 사장님과 직원의 선을 철저하게 지키며 엄청 잘해주지도 그렇다고 못해주지도 않는 경계선을 유지한 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식당 일도 점점 손에 익었지만 저를 대하는 모습은 여전하셨어요. 일할 때만큼은 모든 걸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대화할 때 발음 문제라서 하루라도 혼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은자씨, 일로 좀 와봐. 집에서 연습하는 거야? 도대체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집에서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니? 2시간 정도 연습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다고요. 어렸을 때 수술받은 게 잘못됐는지 커가면서 변형이 오다 보니까 구강 구조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2시간 가지고는 안 되겠다. 4시간 연습해라. 될 때까지 해. 손님 다 내쫓을 거야? 너 여기에서 잘리면 일할 때 있어? 없지? 그럼 죽어라 연습해. 여기에서 마저 잘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난 줄 알아? 너 일 괜히 시킨 것 같아. 내가 엄청 후회하고 있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나가는 손님이 많잖아. 그리고 왜 안 웃어? 손님 보면 얼굴 마주보고 활짝 웃으라니까. 그게 안 돼? 왜 고개를 자꾸 숙이는데? 너 그거 버릇이다. 당장 고쳐.
알겠니? 그래요. 저는 여기 식당을 그만두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착같이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2시간 연습할 걸 4시간 연습했고 발음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손님 얼굴 바라보며 활짝 웃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장님 때문에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부분들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저에게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점점 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정말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제가 하기 나름이었고 제 얼굴빛은 점점 밝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장님도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던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밖에 비가 많이 오죠. 추우니까 여기 따뜻한 물 드세요. 뭐 드릴까요? 자기야, 여기 뭐야? 이런 사람이 서빙을 보고 있어. 밥맛 떨어지게. 다른 데 가자. 여기 말고 없는 거야? 그러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기요, 똑바로 좀 말해봐요.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언청이에요? 어느 장에 있어요?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니 장사가 되겠어? 파리만 날리는 것 봐라. 그리고 그런 얼굴로 웃지 마세요. 꿈에서 나올까봐 겁나네. 이런 말 한두 번 듣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철판 두꺼우시네. 자기야, 다른 식당 가자. 그 순간 저는 멍한 상태로 고개가 점점 숙여지게 되었고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뒤에서 사장님이 물 한 바가지를 퍼오셔서는 그 남자와 여자에게 세차게 뿌려버렸고 사장님도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식당에서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사장님 아들이 2사람 멱살을 잡더니 밖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자 식당 망하라며 뒤도 안 보고 도망쳤네요. 씩씩거리던 사장님은 괜찮다며 저를 다독여줬고 살면서 제일 큰 상처를 받게 된 날이었어요. 그날 장사는 글러먹었다며 문을 닫으셨고 저희는 셋이 앉아 술을 마셨어요.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술을 드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게 되었고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한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 얼굴에 장이 하나 있다고 사람 대접받지도 못하는 삶 너무 싫지? 내가 너 수술 시켜줄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수술 받기 전에 해야 할 조건이야. 받아들인다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한 건 없었던 걸로 하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을 시켜주신다고요? 적은 가격도 아니고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거라 비용도 많이 비싸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을 걸었잖아. 네가 수술을 받고 싶으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라. 얘 결혼하기 글러먹었다. 그래도 너희 몇 년 같이 지내왔잖아. 둘이 성격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 아냐? 이놈은 절대나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을 놈이라 여자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어머니, 제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투명 인간이에요. 이건 좀 아니죠. 왜? 너도 은자 얘가 문제가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냐? 얘처럼 마음씨 고운 여자 세상에 찾아봐라. 너처럼 어눌한 놈이 꽃뱀한테 물려주기 딱 좋을 놈이야. 잔말 말고 엄마가 하는 말대로 진행해라. 그리고 너도 길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충격적인 조건에 저도 당황했고 아드님도 당황했죠. 하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수술을 받자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 너무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그러자 참기 힘드셨는지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는 솔직하게 제가 좋아지기 위해 아드님이 불행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지 않다며 결국 거절했어요. 기간이 오래 걸려도 차곡차곡 돈 모아서 수술 받겠다고 솔직하게 말을 꺼냈고, 그런 제 모습을 빤히 보더니 제 손을 잡고 무작정 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성형외과였고, 괜찮다고 말을 해도 무작정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술 비용 견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단한 결과 구강까지 전부 틀어진 상태라 제자리를 잡으려면 수술 비용이 3, 4년 벌어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고, 그 가격에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 날짜 잡아주라며 대뜸 결제까지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굳고 말려도 제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가 잡히게 되었고, 사장님은 식당에 있는 아드님한테 둘이서 혼인신고하고 오라며 막무가내로 나가셨습니다. 아드님이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며 소리치자 제가 수술 날짜를 잡았다며 몰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끝이라고, 수술 받고 도망가면 자기 쓰러지는 꼴 보고 싶냐고 눈도 안 마주친 채 빨리 혼인신고하고 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때 당시 대형 수술이어서 성형수술 비용이 엄청났기 때문에 서로가 난감한 상태였어요. 결국 저희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화가 나셨는지 저희 손을 잡고 혼인신고 도장까지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생기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붕대를 풀고 거울을 바라봤을 때 얼굴이 퉁퉁 부어서 잘 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붓기가 빠지면서 결과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인중 쪽에는 미세하게 흉이 보였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제 모습이 이뻐 보였고 의사소통이 선명하게 전달이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매일 거울을 바라보는 제 모습이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아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이 선택하신 모든 결정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아내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남편 또한 저를 정말 잘 대해줬고, 한 식구가 되면서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작은 방도 처분하고 어머님과 남편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한 곳에서 서로 웃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머님은 주방에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지셨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어머님이 절대 아이는 갖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태어날 아이가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을지도 모른다는 말 때문에 저도 똑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남편과 상의 후 아이는 갖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 같았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이 매일매일 새로웠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어머님의 결정이 정말 쉬운 건 아닌데 제 인생을 구해주신 은인이셔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 속에 저희에게 오지 말아야 할 불행이 오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계속해서 기침을 심하게 하셨고 병원에 가자고 해도 그냥 감기 정도라며 푹 쉬면 낫는다고 하셨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남편과 저는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결국 어머님이 주방에서 쓰러지게 되면서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했고 정밀검사 결과 폐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게 되었고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 또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 함께한 시간이 너무 적은데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간 적 없었고 한평생 내내
시장 한편에 있었던 식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어머님의 삶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눈물을 짜고 있어? 사람은 언젠가 다 떠나게 되어 있어. 그거 가지고 너무 눈물을 흘리지 마라. 나는 걱정 말고 식당에 나가봐라. 오늘 저녁 식사는 나가는 날이잖니. 나이 먹고 이게 뭔 주책이야. 어머님, 그만 말씀하세요. 그이가 식당에 나가 있어요. 정리하고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말로는 주방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폐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으셔서 이게 지금 무슨 꼴이에요? 병원에 가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고집 부리시더니 예나 지금이나 왜 결정은 혼자 하시는 건데요?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죠. 쓸데없는 말 늘어놓지 말고 너 가방 가지고 왔지? 걸 좀 줘봐라. 화장 좀 하게. 아파도 이쁘게 하고 있어야지. 어머님은 정신도 혼미하신데 화장품을 찾으셨어요. 경황이 없어서 화장품을 미처 챙기지 못해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해서 색조 화장품 빌려드렸고 손거울을 보며 얼굴 화장을 하셨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이 그래도 보기 좋았어요. 어머님은 몸이 많이 힘들었는지 눈 좀 붙이고 싶다며 돌아 누우셨고 그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깨가 얼마나 작아지셨는지 왜소해 보였습니다. 처음 식당에서 국밥 주실 때가 엊그저께 같았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구박하셨던 어머님은 굽은 등과 삐쩍 말라버린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와 남편은 어머님께 받기만 했지 어머님을 누군가 챙겨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결국 어머님의 등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어머님도 몸이 들썩거리셨고 저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숨죽인 채 쏟아내고 계셨어요. 그렇게 얼마 후 어머님은 저와 남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엄마, 그동안 저 힘들었어요. 엄마 닮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잘 버티고 살아왔죠?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엄마 옆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아들 명진아, 우리 딸 은자야. 그동안 못해줘서 미안하고 너무 구박만 해서 미안해. 다 너를 위해서 그랬고 네가 잘 되길 바래서 그랬어. 철없는 내 아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주길 바란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무 빨리 오지 말고 후회 없이 살다가 오길 바란다. 이 말을 끝으로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숨이 넘어가실 때 그때의 기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시며 괴로우셨는지 몸이 떨리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오열하며 어머니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곱게 화장하신 어머님의 얼굴을 끌어안으며 가지 말라고 한참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어머님은 장례를 치렀고 입관식 날 마지막으로 어머님의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고운 수의를 입고 곱게 화장을 하고 계신 어머님을 보며 오열하고 있는데 어머님의 입에 저와 같은 흉이 보였고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님한테 급하게 다가가 인중을 살펴보니 수술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진한 화장 때문에 가려져 있던 수술 자국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주저앉았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에게 화장 지운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던 어머님의 행동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또한 저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동안 미안했다며 어머님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셔서 그냥 잊고 살았다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건넨 흰색 봉투 하나에 저는 오열하며 실신할 정도로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님의 유서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머님의 친정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충격적인 건 두 분 다 행복하게 찍은 사진 속에 저와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신 말이 전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절대 아기를 가지지 말라는 말도 너무 크게 와닿았고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두 분은 벌써 모두 겪으셨던 거였죠. 그리고 어머님이 숨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머님도 저처럼 정말 힘들었고 외로이 홀로 살아오면서 버티고 또 버티며 강해졌기에 나약한 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서 앓고 계셨던 고생들이 마지막에 떠나는 길 자신의 엄마를 부르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엄마 닮아서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꺼낸 거였어요.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모든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유서에 적힌 내용에는 저와 남편이 앞으로 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어머님을 바라봤을 때 제가 보는 시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장례는 끝이 나고 어머님 방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깊숙이 박혀있는 상자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꽤 많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 상자 안에는 어머님의 부모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고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진 찍는 모습에는 전부 웃고 계셨어요. 그런 사진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네요. 과거의 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제 자신이 그동안 정말 나약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밝은 웃음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야 어머님도 마음 편히 눈을 감으실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어머님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남편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테니 지켜봐 주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그곳에서는 행복하시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